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공간 원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빈 공간을 채운 시설의 원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항목 크기별로 표현한 표입니다. 여기서 바의 크기가 가장 큰 몇 가지가 핵심 자산 혹은 핵심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마다 틀리지만 반드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해당 회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자원을 조달하고 어떻게 자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형자산이죠. 이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사용권 자산과 기타 금융자산을 살펴봤습니다. 사용권 자산이 대략 4천억 원이고 여기서 기타 금융자산이 약 3,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두 개 얼추 합이면 약 8천억 정도입니다. 두 개의 계정 과목을 통해서 스타벅스 전체 자산 중 50%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형자산 약 3,700억 원을 분석을 해서 마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 매장,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유형자산의 상당 부분은 토지나 건물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적어도 2022년까지는 매장을 하나도 구입한 게 없어요. 그럼 무엇이 유형자산으로 잡힐까요? 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매장에 놀러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빈 공간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죠. 보시면 여기 화려한 조명 시설과 탁자, 의자, 쇼룸, 커피 머신, 환기 시설 같은 것들이 일단 눈에 띄죠. 이것들이 다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은 눈에 보이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형태가 있는 자산들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몇 년 쓰겠죠? 이런 것들이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얘기죠.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의 일부가 되는 자산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더 보시면 여기 음료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빵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머그컵 같은 다양한 굿즈도 판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형 자산이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유형 자산은 스타벅스가 쓰려고 하는 자산이고요. 재고 자산은 소비자한테 판매하려고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죠.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자산은 요 음료나 빵 같은 재고 자산은 제외한 유형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양한 자산 중에서 일단 이 커피 머신을 예로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3천만 원의 커피 머신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커피 머신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 가치의 감소분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드는 양에 비해서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 운행 거리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일견 보면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가 어려워요. 이 커피 머신으로 만드는 잔수를 카운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 운행 거리가 아니고 연식을 따져보는 거예요. 즉, 기간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대세가 기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머신에 대한 가치 감소를 몇 년 동안 계산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내용 연수가 아니고 경제적인 내용 연수를 구해야 됩니다. 10년을 써도 고장 안 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봤더니 3년 정도 쓰고 나면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잔고장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잔고장 나서 AS 기다리면 그동안 매장 문 닫아야 됩니다. 커피 머신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잔고장이지만 큰 고장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1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고 이 3년이라고 하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내용 연수를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요. 3년 동안 이 커피 머신의 가치 감소분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3년이 지난 후에 중고로 팔 수 있다면 이 금액은 보존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잔존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0으로 칩니다. 우리가 중고차 5년 타도 팔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건데 도대체 왜 0으로 치냐? 이거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말씀이 맞아요. 잘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잔존 가치를 예측하느라고 이것저것 데이터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엑셀 만들어서 계산하고 하느니 그 시간에 우리가 딴 거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하자. 이런 거예요. 또는 커피 머신 3년 지나고 얼마에 팔지 예측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0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0으로 만들 때 매년 균등하게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처음에 많이, 나중에 천천히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 사서 하루 타면 중고차 되고요. 20% 그냥 날라갑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을 정액법, 처음에 많이, 나중에 조금 상각하는 걸 체감상각법,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정액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이 계산이 쉽기 때문이에요. 이 곡선은요, 이 2차 방정식이돼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직선이 되면 1차 방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계산이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서 첫 해년도에 1,000만 원의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고 계산이 되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를 적어주고 재무상태표에서는 가치가 하락한 금액만큼 빼줘야겠죠? 둘째 년도에 역시 1,000만 원의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것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주고 재무상태표에서는 2년치의 감가상각비가 쌓이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의 상각 누계액을 적어주고요. 셋째 년도에도 손익계산서는 같을 거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3년치의 감가상각비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상각 누계액을 적어주면서 감가상각이 완성이 됩니다. 제로가 되죠?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계산한 허수입니다. 매년 이 상점에서 1,000만 원씩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머신을 20년 쓴다고 가정하거나 2년 쓰고 버린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다. 이건 확실하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다른 영상에서 에비타 그리고 캐펙스를 다루면서 설명을 드릴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상의 지식을 토대로 스타벅스의 유형자산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금액이 크죠? 3,654억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진 순액입니다. 원래 투자한 금액은 더 크겠죠? 네, 그것을 보여주는 주석이 10번입니다. 먼저 내용 연수를 몇 년 적용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원가와 같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모든 수선 및 유지 비용은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말하는데요. 캐펙스는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패스를 해볼게요. 자, 다음 장이죠. 여기 내용 연수에 대한 얘기가 있죠. 한편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추정한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구축물, 인테리어 및 공기구 비품은 5년, 기타의 유형자산은 1년에서 2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예, 매년 균등하게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산은 한 5년 정도 쓴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다시 유형자산에 대한 주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먼저 보시면 구축물, 기타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구축물은 건물 말고 다른 시설물은 다 구축물로 처리해요. 건물은 건물로 처리하고요. 토지 위에 건물 말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도로, 담벼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금액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건설 중인 자산. 결산일 현재 어떤 매장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금액은 역시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이 기타의 유형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9,281억 원이에요. 이게 인테리어와 비품이겠죠. 근데 이 스타벅스는 거의 1조나 되는 금액을 껌 취급하면서 장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정 과목을 정확히 적어줘야지 거의 1조나 되는 금액을 기타 유형 자산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합니다. 예, 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지금 제공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얼마, 비품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9,816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6,162억 원의 가치가 사라진 걸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따져보면 대략 63% 정도로 자산이 노후화가 되어서 남은 37% 정도의 가치 금액으로 치면은 3,654억 원이 재무상태표에 장부상 금액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 노후화 비율 63% 같은 경우가 시설장치나 기계장치, 생산 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핵심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보실 때는 이 유형자산에 대한 주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마트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도 이 주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전 영상에서 공간 원가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빈 공간에서 영업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본 데이터를 근거로
시설 원가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당 시설 투자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야겠죠? 장부 금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9,281억 원이 되겠고요. 매장수 1,750개로 나눠주면 매장당 인테리어, 비품 등 초기 투자하는데 평균 약 5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부장 지금 커피 사업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 부장이 창업할 때 5천만 원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매장이 고급스러운 이유가 있네요. 지금 점점 고급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동네 커피숍처럼 정말 소박한 스타벅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장난 아닙니다. 일단 크기가 엄청 크고요. 인테리어가 다 수준급이죠. 다음으로 매년 지급하는 시설 투자에 대한 대가, 즉 감가상각비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1242억 원이고요. 그걸 여기 상각비 총액으로 끌고 오면 되겠고 점포수 1750개로 나눠주면 매장당 약 7,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본적인 공간 원가로만 약 2억 1천만 원 정도, 매출액 대비 14% 정도 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빈 공간이고 이제 실제 인테리어가 있는 시설에 있는 공간에 대한 원가는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 약 20%로 증가합니다. 7,000원짜리 음료수에 20%, 약 1,400원 정도는 커피가 아니고 문화를 즐기는 대가로 내야 되는 입장료인 셈이지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